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사은, 대종사님이 사은 하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걸 사은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은의 교법의 기원이 어디 있냐? 기원. 그게 사은이 태동되는 그거죠. 어, 그 사은의 태동이 소태산의 발심구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사은사요를 인생의 요도라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죠. 인생, 우리 사람들의 삶에 살아가는데 요긴한 요도, 요긴한 도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사은이 우리가 대조사님 표현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사막. 대종사님이 사막이라고 했어요. 사막을 공부의 요도라고 해요. 공부요. 사막 8조를 공부의 요도. 그중에 오늘 사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막은 뭐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써요. 소태사는 사막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왜? 사막은 불교에서도 개정해가 있으니까 사막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개정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소태사는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명확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막도 대종사님이 마지막 게 사막으로 고치고 그 앞에까지는 삼강령이었어요. 세 가지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삼강령. 그러니까 삼강령이나 사막이나 같은 뜻이다. 삼강령은 그것이 공부에 정말 세 가지 중요한 강령이 있잖아, 강령. 우리가 보통 강령이 났을 때 강은 그, 그, 이 그물을 던질 때 위에 그물코 있죠, 그물코. 이렇게 잡아당길 때 이 그물코를 싹 잡아당기냐. 그것이 강이고, 령은 옛날 한복들 보면, 두루마기 보면 여기 옷깃을 달잖아요, 이렇게요. 옷깃을 달아야 옷이 딱 뻔때가 나요. 이렇게 걸었을 때,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잡을 때도 한복은 옷깃을 딱 잡아야 이게 딱 중심이 서요. 근데 여기 뭡니까? 옷자락을 잡는다 그러면요, 이게 질질 끌려요. 이게 핵심을 딱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령을 딱 잡아야 되는 것이, 옷깃 령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공부, 공부의 다른 말이 뭐예요? 다른 말은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핵심을 딱 핵심이 뭐냐면, 대운사님이 말했을 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고, 이러한 그 삼강령을 나중에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게 배우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배우락자를 뭡니까? 공부의 다른 표현으로 써도 돼요. 공부학.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공부해야 된다. 여기서 공부는 우리가 스터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단련, 공들인다 하고 같이 쓰잖아요. 공부할 때 공들인다는 것을 단련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정신수양을 단련하고 사리연구를 단련하고 작업사를 단련하는 게 그 단련이 공부고 그 공부도 또 다른 말하면 수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이 나중에 개정해를 불교에서 사막이라고 하는데 같은 뜻의 사막이라고 이름을 최종적으로 붙인 이 내용이 이것을 불교 사막의 기원이 있다고 하면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막이란 말도 맨 나중에 바꾼 거예요. 그 앞에는, 그 불교정전 그 마지막 그 책에서 사막이라고 했지. 그 앞에까지는 다 삼강령이었어요. 불교 사막과도 연관성이 있다 해도 이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 구도에 따른 고유한 조법이다 이겁니다. 이게 소태산에게 고유성이 있어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산.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본질적으로 막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으로 아주 좀 간단한 이렇게 간단한 걸 한번 해봅시다.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의 품성이 나와요. 어린 시절의 특징, 어린 시절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원불교 교사에 나옵니다. 원불교 교사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 대종사 어려서부터 기상이 늠름하고 첫 번째 기상이 늠름하고 나옵니다. 기상이 늠름하고 도량이 활달하시며 그러니까 소극적이지긴 안 했다는 거죠. 모든 사물을 대함에 주의하는 천성이 있어. 그게 대종사님이 아주 특징 중 하나죠. 주의하는 천성이 있었다. 천성은 타고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의심할 때 그 주의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을 항상 범연히 아니하시고 보통은 넘기지 않고 호기심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매양 어른들을 쫓아 그 모든 언행에 묻기를 좋아하시며 어른들에게 묻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남과의 약속에 한 번 하기로 한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실행하셨다. 약속을 나이에 관계없이 다 지켰다. 주눅 들지 않고 어른들에게도 할그 약속 찬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어리실 때 마을 앞 개울가에서 마을 앞 개울가는 어딜까요, 지금? 지금 영천교 지금 대현사님 탄생가 앞에 보면은 어 지금 영천교 있죠. 이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는 그 이 냇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탄생가 앞으로 이게 사실은 나중에 그 대각터 그거 뭡니까? 거기를 그 정비할 때 좀 그 물길을 돌린 거예요. 물길을. 그리고 대부분 옛날에는 물길의 폭이 이만큼 넓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물길도 일정 부분 또 좀 이렇게 완만하게 돌렸을 거예요. 자, 이게 그렇게 개울가라고 하면 대충 그 길룡천의 그 영천교 그 탄생가 앞쪽에 어딘가에서 개울가에서 큰 뱀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옛날에 뱀이 막 지나다니니까 그를 쫓으신 일과 여기 나오면 4세 때 나옵니다. 4세 때 부친과 약속을 지켜 동학군이 왔다는 경보로 부친을 매우 놀라게 하신 일과 이 일화가 있죠. 그래서 대종사 부친께서 탄생가 영천 탄생가 뒤에 대숲에 숨으시잖아요. 10세 때 한문서당 선생과의 약속을 지켜 그날 해전에 화제로 그를 매우 놀라게 하신 일 등은 대종사님이 서당 훈장님이 두 분이세요. 첫 번째 훈장님이세요. 이분은 첫 번째 훈장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뭡니까? 그 겨울철에 땔감도 팔고 불도 떼려고 쌓아놓은 거기다가 불을 놔요. 대흥사님. 대단하시죠? 지금 학교 다니다가 이런 학생이 있으면 학교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흥사님 이렇게 쉬운 분 아니에요.
대종사의 비범한 성격 일단을 보이는 일화로서 당시 참견한 여러 사람은 혹은 장차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비방도 하고 저놈 싹수가 노래 저것이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이 말 고상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정말 말 고상하게 써놓은 거. 두 번째는 혹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 찬탄도 하였다. 야, 진짜 제대로 크면 큰 인물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게 어린 시절의 품성 내용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러한 대종사의 어린 시절 품성이 우리가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라고 하는 사막 이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소태산의 교법은요. 소태산의 개성과 무관하지 않다. 소태산은 성격과도 무관도 않고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 교법을 펴실 때 이게 대종사님이 만생령하게 다 적중되는 막 그 도움이 되는 공적인 교법을 제정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대종사의 사적인 향기, 사적인 그 뭡니까? 색깔이 또 배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의 그 대종사님 교법을 무미건조하게 소태산의 색깔을 소태산 색깔을 띄워놓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태산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의 그 냄새와 성향이죠, 성향. 특징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거 보게요. 기상이 늠름하고 도량이 활달하신 품성. 또 큰 뱀을 보고 놀라지 않고 쫓으신 일화. 이것은 이런 어린 시절 이것은 정신수양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봅시다. 모든 사물을 대함에 주의하는 천성이 있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을 항상 범연이 아니하시며 매양 어른을 쫓아 그 모든 언행에 묻기를 좋아하신 품성은 사리연구하고 직방으로 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종사님은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의심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사리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12회가 사죠. 대종사님께 천조의 대소유무에서 리라고 했잖아요. 이 사리가 대종사님 의심의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도를 이루고 이 수행을 잘할 수 있고 공부의 요도를 잘할까 할까 할 때 대종사님이 사막의 이 방법론도 이때 연구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잘하지? 수행의 방법이 뭐가 좋지? 이것도 연구를 하신 거고 이것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로 정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남과 한 번 하기로 한 약속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실행하는 품성은 작업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대종사님의 품성에도 사막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이런 말 나오죠. 대종사님이 우리 11과목에도 주의 나오고 우리 상시운경 주의상 교당령 주의상 상시훈련법에도 주의가 계속 나와요. 이러한 대종사님의 뭡니까? 이 행동. 여기에, 그러니까 교법에도 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봅시다. 작업지사. 이 내용에서 작업지사 관계돼서 봅시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있는데 작업지사로 귀결. 정신수양하고 사리연구하는 것도 작업지사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납독개비 같이 된다. 실제로 모양은 좋은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근데 이 작업지사를 한번 보면 아까 그 1화 있죠. 1화. 4살 때. 만 4살이죠. 동학군이
법성포에 옵니다. 영광에도 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길룡리에 이 주변에 그 동학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이게 쫙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대종사님 말음이에요. 말음이니까 증오로 말하면 그 당대 그 마을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아주 못 사는 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동학군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동학난당이었어요. 동학을 빙자해서 터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보면은. 그런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동학 얘기 나오면 이렇게 뭡니까 어른들이 뭔가 근심 있는 것을 어린 만 4살 정도 된 것이 이게 그 어른들 얘기를 듣고 대은사님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아침밥을 먹는데 먹다가 배고프셨나 봐. 아버지 밥을 이렇게 이렇게 뭐죠? 뺏어 먹다고 하면 이상하고 이렇게 덜어서 먹으니까 옛날에 그런 게 중요했잖아요. 예의 뭐 이런 게. 이쁘기도 하지만 또 버르장머리 없을까 봐 그것을 주의를 이제 혼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제가 아버지를 혼내게 아버지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나도 아빠 놀래게 해주겠다. 어린이 나온 그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니까 나를 뭐라고 하니까 나도 아빠 놀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세네 살 이렇게 보면은 이쁘죠.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저도 아들이 4살 때 이렇게 해보면 이쁠 것 같아. 굉장히 이쁠 것 같고 참, 귀엽기도 하고 참 저러면 그럴까?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여러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제 되게 노동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시대, 대중사님 시대에는 다 농업이 직업이에요. 어, 쌀 농사는 안 져도 여러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점심, 오침 하지 않습니까? 오침. 음, 오침을, 그,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탄생가를 보세요. 되는 아버님이 저 주무시고 있으니까 마루에 이렇게 계시다가 때를 보시다가 노루목에 동학군이 왔다고 외장을 치고 확 나갑니다. 그러니까 꿈결에 동학군 얘기 들어서 무심결에 파바박 뒷문을 열고 나가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보면은, 옛날 집 보면은 뒷문 있어요? 뒷문이 아니라 앞에 들어오는 문 있고 뒤에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뒤로 나가는 문 있잖아요, 뒤로. 지금 탄생각도 뒷문 있어요? 뒤로 나가는 문, 그 문을 열고 그 뒤에 담을 뻘짝 넘고 대숲에 숨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용하니까 대준사 어머니가 와서 바깥에 둘러보고 노루먹이도 가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셔하고 아무 일 없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내가 아빠 놀라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종사님이 어린 시절에 타고난 성향이에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성격으로는. 에이씨, 아버지. 그냥, 그냥 넘기죠. 귀찮아, 뭔가 좀 서운해하고 해도 안 해. 꿍꿍꿍 싸매고 그냥. 이런 것이 대종사님이 나중에 작업치사적 성향의 대종사님의 성향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수행도 작업치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러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까 10세 때 나오죠. 10세 때 서당을 다니셨는데 서당 훈장. 이때 대종사님이 삼밥제 기도하러 다니셨대요. 아마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동짓날 서당 훈장이 동지 팥죽을 줘요. 그랬나 봐요. 훈장 선생님들이 동짓날. 근데 동지 전날 뭐냐?
훈장님께 새해도 다 바치고 그러니까 선물을 갖다 줬나 봐요. 각 집마다 그 집에서 좋은 것을 하나씩 갖다 줬나 봐. 아마 근데 대종사님 그 탄생가에 장군 그 감이 컸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장군감이라고도 하고 뭐 그랬는데 원래는 이걸 갖다 드려야 했던 것 같아. 근데 제 추측인데 탄생가 마당바위로 직행했던 것 같습니다. 재물, 기도 재물로 아마 어머니, 대운사님 어머니가, 엄마가, 대운사님 어머니가 분명히 순장이 갖다 드리라고 보냈을 거예요. 근데 대운사님 추측이 돼. 마당바위로 직행해서 삼밭째 마당바위로. 그랬다고 저는 봐요. 네, 그 감을 보면은, 뭐지요? 탄생가 가서 감 보면, 아, 이 감이 훈장님한테 안 가고 마당바위로 간 감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장 서당이 좀 승깔 있는 서당님이었던 것 같아요. 승깔 있는 분 있잖아요. 예. 이것 봐라,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동짓날 정도 되니까 이제 음력 10월 15일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로 뭐 11월 되니까 추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날 뜨거운 물도, 옛날에 뜨거운 물을 데펴주는 것도 추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종사님만 안 주고 다른 애만 다 주고 대종사님은 팥죽도 안 주고 그런 거예요. 대종사님 어린 나이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훈장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훈장님이 나는 그 승깔 있으니까 기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놀랜 일이 없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살 소년 소태산이 그 훈장 아들이 그 대종사님보다 조금 어린 나이였나 봐요. 좀 어린 나이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참 그러니까 이 팥죽을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대종사님께 그래요. 제가 그러면 훈장님을 좀 놀래게 해드려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훈장님이 괘씸하지.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너 이제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옆에 있는 그 훈장 친구가 내가 보증할 테니까 네가 놀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나무래겠다. 그러니까 뭐 회초리를 치든지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증거를 내리겠다는 소리죠. 그 대종사님이 10살 대종사님이 그 훈장 아들을 데리고 그때 이 훈장이 뭐냐면 뭐죠? 산지기. 그 문중산 관리를 하면 그때 그랬나 봐요. 이렇게 그 나무 가지 같은 거, 그다음에 떨어진 거, 그 옛날에 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다 모아갖고 다 불 때는데 요즘은 말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연료, 난방. 했나 봐. 그리고 좋은 것은 또 내다 팔기도 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탑같이 이렇게 쌓여. 그걸. 이제 여러 동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든든하죠. 겨울을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은 팔아서 집안에 가용도 되고. 그 훈장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불을 놔요. 근데 왜 훈장 아들을 데리고 갔냐면 빨리 알려갖고 불을 꺼라 이거예요. 대원사님께 아주 뭐죠? 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신 거예요. 갖고 불을 놓고 대원사님이 차마치 도망가요. 못 잡을 만치만 도망가요. 불이 나니까 사당 훈장이 막 옷을 벗어 뿌리야 하니까 막 연기는 나고 하니까 막 오점통에다가 옷을 적셔가지고 그걸 끄고 막 했던 거예요. 이것도 유명한 일인가 봐요. 다 아는.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또 저마저 도망가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오늘 안으로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은 지켰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명사님의 작업지사적인 성향. 약속을 지키는, 여기 나오죠.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는 품성이 있다. 이게 대종사님의 수행 방법에 짙은 향기가 납니다. 이게요, 정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정전 설성열원에 보면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어리실 때 이 품성적 성향도 우리 정전에 쫙 있어요. 또 최초 법어에도 지행을 같이 하고 또는 지행을 대조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 같이도 하고 대조도 해라. 그리고 신용이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 잊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어봅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 내용은 소태사는 발심 구도 과정에서 형성된 소태사는 구도 습성이고 또 서원이다. 뭐 이걸 가지고 불교의 개정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양이 안 차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정말 양이 안 차 죽겠어요. 제가 저 같은 놈이 이런 소리를 떠들어갖고 뭐 얼마나 이익이 될지 얼마나 뭐 사람들한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 시절부터 비롯된 체험이에요. 소태산의 구도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의 이 교법은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과 구도 피땀 어린 체험이고 또 이 대각의 근원에서 밝힌 교법이에요.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번 제가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소태산의 구도 체험에 기반을 둔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의 사막, 이것이 사막 수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수양은 어떻게 하냐? 수양. 이건 정신을 수양하는 거예요. 대중사님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연구는요, 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취사는요, 작업을 취사하는 거예요. 이게 소태산의 어리서부터 구도 체험에 의해서 형성된 고유한, 그러니까 이 사막,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취사라는 이 소태산의 사막은 소태산의 발심구도에 따른 대각에서 발현한 고유한 교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 아프게 말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소태산의 전 그 과정을 또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